제19편 부도지 25회 조시와 해시. 전어에서 조선의 조는 아침이 아닌 벨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부도지 15장. 또 예와 양이 교차하는 중심지에 조시를 설치하고 팔택의 해시를 열어 매년 10월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니 사해의 종족들이 모두 지방 토산물을 바쳤다. 산악 종족들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해양 종족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바쳐 송축하기를 고기와 양을 희생으로 조지에 받들어 올리니 어미의 피를 신선하게 하여 창생의 재앙을 그치게 하네라고 하였다. 이를 가리켜 조선제라 하였다. 이때 산악과 해양의 종족들이 생선과 고기를 많이 먹으니 교육하는 물건의 대부분이 절인 어물과 조개와 가죽류였기 때문에 곧 희생제를 행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반성하고 조상의 은공에 보답하게 하였다. 피에 손가락을 꽂아 생명을 성찰하고 땅에 피를 부어 기름공에 보답하니 이는 물체가 대신 어미의 잘못을 보상하여 재앙을 먹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육신 고충의 고백이었다. 언제나 새해맞이 제사 때에는 모라가 폭주하므로 내 나루와 내 포구에 해시를 크게 열고 몸을 깨끗이 하여 지리를 거울 삼아 교육의 법을 시행하여 그 값과 분량을 정하며 물성의 근본을 분별하여 이용하는 법을 밝혔다. 또 부두에 있는 8개의 연못 모양을 본떠서 못을 파고 굽이굽이 휘어 흐르는 물 사이에서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모여서 잔치하여 모든 물자를 구제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종족들이 복례산 원교봉에서 오소의 열매를 얻으니 곧 잣나무 열매였다. 복례 해송이라 하여 은혜롭게 5가지 행운을 얻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사해에 산업이 일어나서 교역이 왕성해지므로 천하가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조시. 예와 양이 교차하는 중심지에 조시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이 조시가 바로 조양입니다. 조가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조종에서 보는 것과 같이 뵙는 곳,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양의 양과 예가 교차하는 곳이 어디였는지 살펴봅시다. 양은 관중의 박토지역을 양원이라고 했습니다. 예의 경우 호남성을 흘러 동종으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 안수, 계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으로 개천의 군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강원도 해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강원도 해양의 군명 교주에 흘렀던 하천이 교화입니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천정구, 선성이라 합니다. 경상도 이안의 군명을 매곡, 성곡, 선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연주는 금강산 지역이고 교주는 하천이 교차한 교화가 있었던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군명 예안이 바로 예 지역입니다. 조와 예가 동시에 등장했습니다. 조양, 브리테니카의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적은 영주, 조양이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조양이라고 하며 조양을 고려 왕건의 상계인 영주라고 합니다. 영주와 무주는 동일한 의미로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익주,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해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은 신시개천의 무대 태양주, 박주인,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무주, 광주는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양 지역이 관중의 박터이며 예는 관중의 금강산과 한라산의 협곡을 빠져나온 한강이 동종으로 흘러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예가 예주입니다. 한라산과 금강산이 접경한 하구지역 청주, 단양, 양양 지역이 조양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동종으로 들어온 사해 배들이 오나라와 제나라의 가운데 한강의 하구에서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한강인 압록강변입니다. 해시, 팔택이 있었던 곳이 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팔택부터 찾아드리겠습니다. 충청도 평택의 군명을
하팔이라고 합니다. 다음 백가의 평택군을 인용하면 평택군이 위치했던 지역은 옛 평택현, 진유현, 수원도읍의 일부가 합해져 이루어진 곳이다. 지금의 팽서금 일대가 옛 평택현이었으며 이 지역의 서부 및 서북부는 옛 수원도읍이었고 동부 및 동북부는 옛 진유현 지역이었다. 옛 평택현은 본래 백제의 하파련인데 신라의 삼국통일로 757년에 평택현으로 개칭 탕정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018년에 천안의 속현으로 병합되었다가 후에 이곳에 간물을 둠으로써 독립했다. 조선 초의 9년제 개편으로 1414년에 평택현으로 되었다. 평택현은 충청도에 소속된 작은 고을이었는데 1505년 등 여러 차례 경기도로 이관되기도 했다. 별호는 팽성이었다. 팽성은 소초평양 항우가 있었던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관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원에 있는 성이 팽성입니다. 우리는 통상 평택을 평평한 연못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역사 공부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입니다. 평택은 평땅에 있는 연못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평원으로 개경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팔택이 바로 하팔입니다. 충청도 평택의 산천을 인용하면 성산 번호북쪽 1, 2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군명을 성주, 송양, 다물, 절번부여 비류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는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개경의 이름인 성도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평택의 누정을 인용하면 관가정, 객관북쪽 언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가라는 지역에 있는 건물이 관가대, 관가현입니다. 경상도 초계의 형승에 관가대 시의 사방에 사는 군을 에워서 가고 8가락 물은 마을을 안고 흐른다고 했습니다. 평택의 군명이 하팔이니 정확히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황해도 은율의 누정에 관가로 객사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은율의 군명을 율구, 율천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군명을 율목, 율진, 부안, 부림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율곡선생 이이가 있었던 율곡이 과천의 율목으로 잘 정립된 지명으로 율이라는 지역에 있는 하천이 율천이고 포구가 율진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군명 부안과 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인천 부평도읍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천조, 발해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들이라고 했습니다. 팔택이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시는 어디였을까요? 천조가 있었던 해주가 바로 해시입니다.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녕서의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이곳 해주가 바로 태양주, 박주로 나라의 근본인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조가 있었던 일본이기도 합니다. 해주의 군명 수양이란 이곳이 천하의 맞이인 종과 대법왕청이 있었던 수도 서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복례산, 복례 해송의 무대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희절이 삼촌이요 피난이 몇 곳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영주산 부도지 16장. 시에 온 사람들은 영주 대여산 계곡에서 사명분을 얻으니 곧 인삼이었다.
그것을 영주 해삼이라 하였으며 능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덕을 보존하고 돌아갔다. 대개 인삼이 그 수와 격을 갖추어 자삭방에서 난 것은 반드시 장생하니 40세를 일기로 휴면하고 13기를 일삭으로 정기를 쌓고 4삭을 경고하여 씨를 맺어 화하니 이러한 것은 부도 지역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삭초라고 하니 세상에서 불세하기라 하는 것이 신령한 효험이 있으므로 시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구하였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을 담나, 탕나, 담모라, 동영주라고 합니다.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 지역이 제주였던 것입니다.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주산으로 우리는 영주산을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영주가 군명인 전라도 고부의 신증에 금항로 객간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누정에 금항로 객관의 동북 모통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는 왕부의 중심 관중의 북경 대도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 영주가 진나라가 처음 시작된 곳이며 이곳이 한라산 지역 중 관중 한중 지역이며 한라산 넘어 영주의 동부인 동영주가 제주였던 것입니다. 전라도 고부가 위치된 곳이 한라산의 관중지역으로 그래서 관중의 대도인 대구와 금항로의 누정이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영주산인 한라산 계곡에서 인삼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왜 한라산 계곡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곳이 화산, 금강산, 한라산이 적경한 관중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부두지의 역사적인 정황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듯 정확히 일치합니다.